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소망입니다. 며칠 동안 못 뵈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쭉 들어야 되는데 끊어져서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찾아서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인간은 우리가 그리워하는 그 행복은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 존재와의 만남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하나를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인생을 전체를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 인생을 마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소설이나 시나 또는 우리에게 알려진 그것들을 통해서 자세히 현상학적으로 관찰해 보니 그런 그리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수많은 심리학자나 또는 예술가나 창작가들이 그것들을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와의 만남을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이유는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어머니의 몸 속에서 내가 완전하게 100% 마치 알처럼 그렇게 쌓여져 있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따뜻하고 포근한 양수와 어머니의 몸의 그 포근함, 그리고 나와의 완전한 교감, 연합을 경험함으로써 나도 한 사람이고 엄마도 한 사람이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하기 하나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존재하고 또 한 몸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엄마의 소유도 아니고 엄마가 나에게 어떤 종속된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 하나의 다른 타자로서 그래서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둘은 탯줄을 통해서 하나이지만 동시에 또 피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각자의 존재로서 유일성의 존재로 남는다. 그래서 그런 나인 존재가 나와 다른 그 어떤 존재로부터 에릭 프롬이 말한 그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이 단 한 번 자궁에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원형을 찾아서 여행을 떠났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그 사랑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내가 아닌 타인을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인류애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인류애가 그렇게 아름답고 실제 권장할 만한 것이고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자궁에서 경험한 그 자궁이라는 한 번의 완전한 인생, 첫 번째 인생. 네,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궁 안에서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았다. 생로병사, 소년기, 사춘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엄마의 자궁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태어나서도 그 사랑을 찾아서 헤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인류의 다음에 그
모성애와 자궁 안에서의 그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이 모성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여러분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자궁 안에서 아기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나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아기를 위해 희생하는 엄마의 사랑이나 동일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궁 안에서 아기를 사랑해 준 것과 자궁에서 나온 다음에 그 아들을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는 동일한 모성애다라고 사람들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둘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게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건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아기는 그 엄마로부터 오직 사랑만 받습니다. 사랑만 받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러면 엄마의 사랑은 어디를 거치냐면 엄마의 생각을 거쳐요. 생각을. 그래서 본능적인 사랑을 자궁 안에서 주었던 그 사랑과 함께 동시에 그 엄마가 경험했던 그 자신의 이기적인 삶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인생에 대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성의 순수한 본능적인 사랑이 그 여성의 엄마의 그 마음, 생각을 거쳐서 한번 여과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굴절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변질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탁색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모성애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엄마의 모성애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궁 안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나오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사랑한 엄마의 희생적인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나온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기가 곧 나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는 없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풀빵 엄마 있잖아요. 그 풀빵 엄마는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도 마지막 죽어가는 힘을 다 바쳐서 자기의 두 자녀들인가요? 그 아이들이 어린데 걔네들을 먹을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추운 겨울날 그 고통 속에서 그 포장마차를 챙겨서 또 저녁에 나갑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죠. 그 풀빵 마차를 끌고 포장마차를 끌고 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그 말, 엄마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고 사실은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남녀의 사랑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은 하나입니다. 네, 그 사랑의 원형 그것이 사랑이에요. 거기에 이기심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그 사랑이 사랑의 원형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느 것이나 동일하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성애나 남녀의 사랑이나 우정이나 형제나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누군가가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것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 가지였죠. 엄마의 사랑에서 올 수 있는
자기 희생.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빠의 사랑에서 오는 그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 그 두 개가 합치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건 이렇게 풀빵 엄마에게서 보는 것처럼 정말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사랑과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막스 밀러의 독일인의 사랑 책은 남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사랑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하고 딱 어울리는 거죠. 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마리아라는 여성이 주인공에게 왜 저같이 금방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꽃이 왜 피냐고 물어보세요. 아기가 왜 태어나냐고 물어보세요. 태양이 왜 비추는지 물어보세요. 필 수밖에 없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아기는 태양은 비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추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아름다운 모성의 모습이고 그런 엄마는 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건 바로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난 그 행복을 멈출 수 없다. 사실은 모든 것을 주는 게 내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하니까 그 행복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풀빵 엄마는 결국 그렇게 다 주고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아주 감동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기를 품에 안고 죽은 엄마인데요.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그 쏟아져 내리는 흙 덩이를 먼저 막고 그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하지만 아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아들을 단지 몇 초, 1, 2초 자신보다 더 늦게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그친 거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1초라도 하더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2초라도, 단 몇 초라도 우리 아이를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랑이 그 자기의 내 생각도 죽고 머리요, 내 행위도 죽고 양손이요, 그리고 내 길, 내가 다니는 모든 길, 두 발 다 죽고 내 삶도 죽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난 사실 단 한 번도 살아있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순간에 그 존재 속으로 용해되어져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존재는 살아있지 않은 것이에요. 상대방 속에서 새롭게 존재하는 그것이 그 존재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순간 난 죽었단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널 이렇게 덮고 지진에서 흙이 무너져 내릴 때 이렇게 있으면 넌 나보다 단지 몇 초 더 살겠지만 엄마는 그 시간, 그 몇 초를 꼭 지켜줄게. 사랑한다. 라고 아들에게, 자녀에게 말하고 이렇게 죽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이렇게 젖을 물리고 자신은 죽어가면서 생명을 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몸을 가리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경건의 모습이고 감동의 모습이고 어떤 의미에선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봤던 그 이청준의 눈길에서도 그 집이 어머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고 어머니가 고향이기 때문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이 다 집들이 집달리가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살 수 없음에도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아들이 오니 단 하루만이라도 이 집이 옛날 집인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허락을 받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저녁을 따뜻한 쌀밥을 지어서 아들을 밤새 한번 먹이고 새벽에 눈길을 따라 다시 그 아들을 도시로 내보내는, 그래서 그 엄마와 아들이 두 발로 두 발자국 두 개를 남기고 새벽 눈길을 걸어서 버스를 타러 가나요? 그리고는 혼자 돌아오는 엄마의 그 엄마의 모습, 그게 참 인상 깊었던 소설입니다. 이청준 씨의 소설은 참 많은 여운을 남기는데, 때로는 그것이 조금 아파서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눈에 내리는, 새벽에 누리는 그 눈발에 숨어있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그날 그 새벽에 엄마와 아들이 동행했는데 발자국은 당연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는데 실제 사랑의 발자국은 하나였죠. 마치 엄마가 아들을 업고 걸어간 것처럼 엄마의 발자국만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둘이 사랑 동행을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자는 늘 그렇게 외로움을 홀로 지는 거예요. 외로움을 홀로 지는 것입니다. 홀로 돌아오니까요. 다 주고 다 안내해주고 그리고는 자신은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의 자리로 눈길이 머무는 곳에 그래서 엄마가 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말 안다면 이러쿵저러쿵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본능이니까 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엄마가 나한테는 이거밖에 해준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멘트입니다. 사실 모든 엄마는 그 본능 안에 내재된 모성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엄마에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랑의 원형에 때로는 일치하고 가장 가깝게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류애보다 이 사랑의 모습이 더 강도가 크죠. 그런데 제가 왜 인류애를 제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모성애를 놨냐 하면 이 모성애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도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한다면 이런 사랑은 나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는 뜻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존재 자체를 그 존재 안에서 용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늘 영원의 것이 마치 순간의 안에 침투한 것처럼 그렇게 순간과 함께 그 순간이 내가 모든 인간은 순간적인 존재니까 그 순간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까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순간이 나와 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진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결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한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함께 살지 않으면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엄마, 늘 그렇지만 감사해요. 함께 사신다면 오늘 한번 꼭 안아주세요. 엄마는 충분히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의 엄마든 그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